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북민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30회입니다. 제자 아내가 세상을 뜨자 공자는 비통해하였다.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노나라 서쪽에서의 사냥에서 길을 보았다고 하자 공자는 나의 길은 끝이 났구나 라면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탄식하였다. 자공이 물었다. 왜 선생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러자 공자는 나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원망하여도 아니다. 나는 아래로는 인사를 배우고 위로는 천명에 통했으니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하늘뿐이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공자는 말했다. 자신의 지향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인격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곧 대기숙제뿐이다. 공자는 유아이와 소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신념을 굽히고 몸을 욕되게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우정과 이일에 대해서는 초야에 응가하고 세속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으나 그 행동은 청구하고 깨끗했으며 스스로를 버리고 화를 면한 방법도 때를 잘 맞추어 행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자는 나는 그들과 방법이 다르다.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도 없으며 또 절대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도 없다라고 하였다. 공자는 탄식하였다. 걸렀구나. 군자가 통화로 여기는 것은 한평생을 살았으나 그 명성이 칭송되지 않습니다. 나의 주장은 실행될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을 후세에 남기면 좋단 말인가. 그래서 공자는 노나라 역사 기록에 의하여 춘추를 지었다. 노나라 응공 원년부터 애공 14년 이르는 전후 12대 역사를 정리했다. 노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고 주나라 왕을 정토로 모시며 은나라 제도를 참작하여 하은주 3대의 법통을 관철하였다. 문사는 간략하지만 그 의미는 심하고 넓다. 그러므로 오나라와 초나라의 공주는 스스로 왕을 칭했으나 춘추는 당초 주나라 왕이 책봉했던 등급에 의하여 그들을 자작으로 낮춰서 기록하였다. 또 천토의 해명은 실제 진나라 문공이 천자를 부른 것이었으나 그것을 좋지 않게 평가하여 다만 주나라 천자가 하양까지 순회하다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교에 당시 사람들의 행위가 해법에 입에 드는가의 기준을 삼고자 했다. 그것은 군주를 죽인 난신, 아버지를 죽인 적자의 행위를 비판함으로써 후세 사람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왕자인 자에게 대의를 이루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일찍이 공자가 관직에 있을 때 모든 일을 다른 사람과 상의하였으며 결코 독단적으로 혼자서 행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춘추는 끝까지 혼자 집필하고 교정을 보았다. 학색이 많은 자야에게조차 한자의 도움도 구하지 않았다. 드디어 춘추가 완성되자 공자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모임 말했다. 후세에 내가 칭송을 받긴 비난을 받건 간에 그것은 모두 이 춘추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렸다. 태산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다음에 자루가 위나라에서 죽었다. 공자가 백이나 자공이 찾아와 공자를 배웠을 때 공자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문익구를 그린 것이다. 공자는 자공을 보자 왜 이제야 오는 것이냐 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노래를 엎드렸다. 태산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기둥은 이렇게 무너지는가. 철학자는 이렇게 시드는가. 노래가 끝나자 우리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천하의 도가 상실된 지 이미 오래고 나를 따라오는 자도 없다. 하나라 사람은 죽으면 관을 동쪽 계단에 세우고 중나라 사람은 저쪽 계단에 세우며 은나라 사람은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세운다. 어젯밤 나는 꿈에서 대기에 내가 두 기둥 사이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다. 나는 원래 은나라 사람이로다. 그로부터 7일 후 공자는 세상을 떴다. 그때 그의 나이 73세. 너나라 애공 16년 4월이었다. 공자모의 이래 공자는 너나라도 북쪽의 사수기슭에 뭉쳤으며 제자들은 모두 3년 동안 상을 입었다. 상을 치른 뒤 제자들은 서로 고비를 하면서 헤어지며 마지막으로 한바탕 통곡을 하고 다시 각자 진심어리 내도록 했다. 일부 사람은 다시 나왔다. 특히 자공은 무덤 옆에 방을 만들고 계속 복상하기를 전후 6년 그리고 마침 내다나갔다. 공자의 묘지에는 공자의 제자들과 너나라 사람들의 옹지가 달게 되었고 100여 호에 달하는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공리라고 불리졌다. 태사고 말했다. 시경이 이런 말했다. 높은 산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물어보게 하고 큰 길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가게 한다. 비록 내가 공자의 시대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그를 동경하고 있다. 나는 공자가 남긴 책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고 싶었다. 논나라에 갈 때 공자의 묘단과 그가 남긴 수를 해보고 그리고 이학기물을 청원했다. 유생들은 공자의 옛집에서 시간에 맞춰 예절을 제수하고 있었고 나는 시간이 간 줄 모르고 그곳에 머물러 떠날 수가 없었다. 자고 이래로 천하의 군왕에서 현원이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살아있을 때는 한때 영원했지만 죽은 뒤에 그것으로 끝이었다. 공자는 평민이었지만 10여 세대를 이어 학자들이 그를 조선한다. 위로 천자와 왕으로부터 중원에서 유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공자를 표준으로 하여 시비를 판단하고 있으니 공자는 진실로 가장 높이 솟아있는 성인자고 말할 수 있겠다.
14. 진습세가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참새가 어찌 대봉의 뜻을 알리요. 진성은 하남 양성 사람으로 자는 섭이고 오강은 하남 양하 사람으로 자는 숙이다. 진성은 지발이 가난하여 젊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머지어서 머슴살을 해야 했지만 마음 씀씀이 크고 배짱도 두둑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주인집 밭에서 일을 하다가 논두렁에 나와 쉬면서 말하였다. 만약 훗날 우리 종류가 부자가 된다고 해도 모두를 스스로 잊지 맙시다. 그러자 같이 머슴살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웃으면서 당신이 나머지 머슴하면서 어떻게 부귀해질 수 있겠어? 라고 말했다. 이에 진성은 탄식하였다. 참새가 어찌 내공의 큰 뜻을 알겠는가. 진나라 이세 황제 원년치를 진성이 살던 지방에서 빈민 900명이 징발되어 북방의 병정지대로 끌려가는데 진성과 오강은 분장이라는 진솔체결을 맡았다. 근데 큰 비를 만나 길이 끊겨 약속한 기한 내에 목적지에 도착이란 이미 불가능하게 됐다. 당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법률 규정에 하여 인솔 책임자는 반드시 처형되도록 되어 있었다. 진성과 오강은 몰래 상의하였다. 우리가 도망쳐봤자 얼마 못 가 잡혀 죽는다. 몸을 일으켜 겁행한다고 해도 죽는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일 일반인데 우리 한번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어떤가. 진성이 말했다. 천하가 진나라로부터 고통을 받은 님이 오래되었다. 덕건데 지금의 이세 왕자는 처음부터 황제에 오를 자격도 없는 자였다고 한다. 원래 큰아들 부소가 당연히 차지해야 할 자였다. 부소는 여러 차례 청간을 하여 황제는 그를 국정지방으로 내보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부소가 죄가없는데 이세 왕자가 그를 죽였다고 한다. 많은 백성들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있지만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또 향현 장군은 전공이 많고 사변들을 사랑하여 초나라 사람들은 그를 매우 아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도망쳤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소와 향연자고 꾸며 천하에 기병한 뜻을 알리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공할 것이다. 이 말에 왕도 적극 차렸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갔다. 점쟁이는 이들에게 당신들은 이런 완전히 성공할 것이고 그러나 당신들은 귀신에게 점을 취하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성과 오강은 매우 기뻐하신 마음속으로 귀신에게 점 치리를 모두 생각해 두고 이것은 우리들이 먼저 귀신이 측에서 사람들에게 위신을 얻으라는 뜻이다. 라고 입어졌다. 그들은 진성왕이라고 불쾌해서 흥겁조각을 남들이 잡아온 물고기의 뱃속에 슬쩍 집어넣었다. 병사들이 이 물고기를 사서 요리하여 막먹으려 하여다 뱃속의 글자를 보고 매우 신기하게 여겼다. 또 진성은 왕으로 하여금 야영하는 근처 숲속에 있는 사당에 들어가 밤에 상자 속에 촛불을 켜놓고 여우 목소리를 흉내내 초나라가 크게 난다 진성이왕, 초나라가 크게 난다 진성이왕이라고 소리를 내고 했다. 이 모습을 보고 병사들은 밤새 혼란했다. 다음날 병사들은 모두 이기한 일을 얘기했고 몰래 진성을 지목하고 출석이 됐다.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오강은 평소 다른 사람을 아끼고 그래서 병사들이 그를 많이 따랐다. 어느 날 이들 일행을 진솔한 책임자인 현이가 술에 취했다. 오강은 일부러 그에게 몇 번씩 걸쳐 큰 소리로 도망치겠다고 했다. 현이의 화를 두두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욕하게 하면서 병사들을 자극시키는 것이었다. 과연 현이는 매우 화가 나서 오강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또 칼을 빼어들었다. 이때 오강이 재빨리 그 칼을 빼앗아 단칼에 현이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때 진성도 그를 도와 두 현이를 죽였다. 진성은 즉시 부하들을 소집하고 큰 소리를 외쳤다. 우리는 비 때문에 길이 막혀 이미 모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기한을 넘기면 규정에 의하여 모두 참수된다. 죽지 않는다고 해도 장차 병기에서 열에 17명은 죽을 것이다. 장사가 죽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고 만약 죽는다면 그 이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왕후장상의 시가 따로 있는가. 그러자 부하들 모두가 절대로 명예에 복종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하여 진성과 오공은 스스로 부소와 향인을 청하여 백성의 뜻을 다르게 하였다. 모두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면서 국호를 대촉칭했다. 그리고 큰 재단을 잡고 맹약을 하되 두 혈의의 수급을 바쳐 제사를 지었다. 진성은 자신이 장군을 오르고 오강을 도의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우선 부근 지방을 공개하여 점령하고 무기와 빙약을 확보한 후 차츰 그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자 그 세력이 급속히 늘어나 순식간에 전차했을 때 수레 700대, 기병 1000여명, 병졸 수만 명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 정직에 진영까지 점령하게 이뤘다. 진성은 진영을 점령하고 지방 무지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뜻을 증명했다. 그들이 그는 이구동성으로 장구에서 몸소에 일어나서 천하의 불의를 내몰고 폭정을 벌하셨으며 초나라를 다시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왕이 오르셔야 합니다라고 또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성은 왕이 됐으면 국호는 장초라였다. 당시 진나라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의 정확히 현재의 장관을 처벌하고 또 그들을 죽이면서 진성이 호응하였다. 진성은 당시 명망이 높은 인사였던 무신 장이 진열을 파견하여 옛날 조나라 영토를 공략하도록 하였으며 옛 위나라 땅에는 그곳 출신 주부를 보내 평양에 하였다. 한편 진성은 선비 출신의 참모들겠는데 바로 주문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일찍이 향연 장군을 섬겨 지령과 시를 점치는 직책을 담당했고 또 춘신군을 섬기는 일도 있던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군사에게 매우 밝다고 칭하였으며 당시 진성의 군대는 선비 출신이 거의 없었던 상태이므로 진성은 주문을 짜 매우 기뻐하고 그를 신뢰하여 정문으로 장군을 삼았다. 그러면서 주문을 하여금
진나라 공격을 담당하도록 명했다. 중군은 진나라로 징계한 도중에 병력을 크게 증가하여 한국관이 이르렀을 때 이미 전차 일천대 병졸 수십만 원 불어났다. 그러하여 주문은 담숭음에 한국관을 돌파하고 회수강변의 지를쳐 전투태세를 가졌다. 이따에 진나라의 전 장군 장안이 세인과 노래 구성한 부대를 이끌고 나와 맞섰다. 그런데 이쯤에서 실전범위 부족한 주군은 적은 군사로 너무 깊숙이 적지에 들어가 장군대의 반기에 밀려 3개월을 버티다가 건너 패했다. 민지지방에서 10일간 싸우다 결국 패배한 주군은 스스로 목숨을 걸고 그 병사들은 흩어져 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진성은 크게 놀라여 그들의 남아있던 가져잡아 차영을 했다. 그러나 신하들이 말했다. 지금 큰 적인 진나라는 무찌르지 못했는데 그들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적들도 하나 만들 뿐이다. 차라리 기본적인 성기를 주는 것이 좋을 사람이다. 이 말을 들은 진성은 사진을 확인하여 무신해지기를 축하하고 그 가족들도 잘 대해주었다. 그런 연후에 진성은 무신에게 즉시 진나라 공격에 나서기를 명령했다. 그러자 무신은 회를 수집하여 방법을 논의했다. 이전에서 보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지금 폐하께서 제기하신 일을 진성은 길고 달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만약 진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반드시 그 공격의 방이 우리 조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북쪽의 옛나라를 평정하여 새로운 확달한 방안을 보이기 가장 좋았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록 진성이 진나라를 멸망시킨다 하여도 우리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신은 이 얘기를 받아들여 옛나라 출신했던 한광에게 많은 군사를 주어 옛나라 평정의 임무를 맡겼다. 그런데 한광이 옛나라를 평정하자 그곳의 보족들은 한광에게 간청을 했다. 초나라와 조나라에 이미 왕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우리 옛나라에도 왕이 계셔야 합니다. 바라보는 장군에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한광은 몇 번이나 상했지만 결국 그 뜻을 받으려 옛나라 왕에 제기하였다. 그리고 위나라 공명에 나섰던 주불은 위나라 평정에 간신히 성공했는데 그곳에도 주불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주불을 한사고 사용하다 결국 옛날 위나라 왕손이던 후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재상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반란군은 제각기 독립하여 분열됐다. 한점 불꽃이 광야를 불쳤다. 한편 반란군이 불불이 흩어져 진성의 군대의 폐쇄 이후에 감돌자 갖가지 업무가 일어났다. 특히 형량에서 머물고 있던 오광의 부하들 중에서 오광을 없애려는 업무까지 생겨났다. 어느 날 오광의 부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장이라는 장소가 이렇게 제기했다. 엊그제 주문의 군사도 대표하여 주문이 자결했다. 그 주문을 격파한 장안의 군대는 반드시 이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이제까지 우린 이곳 형량에서도 한치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장안의 군대가 나타난다면 우리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형량을 포위할 병력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정예군은 장안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강은 교환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전혀 모른다. 그와 더불어 말을 안 할 수 없다.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이미 모든 일이 실패할 것이다. 이 제에 나머지 장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즉시 행동을 제시해서 우광을 죽이고 그 머리를 진성에 바쳤다. 진성은 매우 화가 났으나 모든 장수들이 들고 일어난 일이라 할수없이 전장을 초나라 영리를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상장군의 자리에 앉았다. 그 뒤 전장은 정예군을 이끌고 경량성을 나가 장안의 군대와 이체를 벌였다. 그러나 전장은 여지없이 피하고 자신도 전사했다. 전장을 격파한 장안은 여세를 몰아 진성의 적부대를 괴멸시켰으며 계속하여 진성의 본부대까지 공격해 들어왔다. 진성은 직접 출정하여 독려했으나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수 없다. 크게 패배한 진성은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은 자신의 수레를 끌던 마부 장고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했다. 장고는 진성을 죽인 후 진성의 시체를 들고 진나라에 항복했다. 그러나 얼마 후 진성을 구하였던 장군 여친이 다시금 군대를 조직하여 점령당했던 영토를 되찾고 장고를 처형시켜 운수를 갚다. 진성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일찍이 무슨사를 할 때 함께 일했던 여친과 하나가 진성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접촉하였다. 그는 궁궐의 문을 두드리며 진성을 만나고 싶다라고 전했다. 충문장은 그를 체포하라 했다. 그 친구가 수차례 걸쳐 자신을 설명하는데 비로소 불이 났지만 충문장은 여전히 보고조차 올려왔다. 그 친구는 계속 문 앞에 있다가 국문을 나오는 진성을 보았다. 그 친구는 앞을 막으며 진성의 이름을 부르다. 진성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손에 그를 태워 궁궐 안으로 들어갔다. 궁궐을 처음 본 그 친구는 이내 눈이 희둥거려졌다. 야, 정말 맞네. 궁궐이 크고 돼 있구나. 초나라 사람들은 달을 과라한다. 그래야 과섭이양이라는 말이 천하에 퍼져있다. 이는 진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날부터 그 친구는 마음대로 궁궐을 출입하여 멋대로 행동했으며 또 아무에게나 진성과 같이 머슴살이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어떤 사람이 진성에게 그 친구분이 일자무식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짚고 다녀 대왕의 힘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군화했다. 진성은 결국 그 친구를 처형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진성의 내 친구들은 모두 궁궐에서 자취를 감췄고 아무도 진성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제 길을 마치겠습니다.